지금 소개받은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저희 울랄라랩은 이 컨퍼런스를 지금 회사는 지금 11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컨퍼런스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거는 지금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계속 요 관련 11년도부터 계속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왔는데 매년 저희가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들에서,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트렌드고, 그걸 공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어떤 경험들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을 사스로 구축을 할 때, 사스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저희 경험을 공유를 했었고요. 오늘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는 RMS라는 또 새로운 어떤 키워드이기도 한데, 실제 이 RMS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 R&D를 해오던, 국제적으로 R&D를 해오던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RMS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이 RMS가 무엇이고, 저희가 이 RMS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RMS를 구축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키워드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를 그래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만 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는 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공장 또는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꼭 공장뿐만 아니라 뭐 팜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유전 관련 쪽 프로젝트인데, 뭐 그런 산업 쪽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시키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장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반법론들을 R&D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저희 회사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들은 한 120여 개 정도의 공장이 저희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쌓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운영을 해서 지금 하루에 약간 1조 1천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계속 처리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시상 받았다, 상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3가지 영역이죠. 데이터 수집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처리 영역,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 이렇게 크게 3가지고요.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수집 영역과 제일 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스팍이라는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수집 영역에 저희 디바이스도 있지만 이제 협력사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뭐 MES나 ERP 이런 것 부분인데, 이쪽도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것보다 주로 저희 파트너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는 데이터 뱅크,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한쪽에 모으고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드리고, 그 룰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API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우리 협력사들하고 뭉쳐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요게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화면들인데요. 보통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는 2주 정도에서 많게는 한 6주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가 항상 할 때마다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RMS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크게 2축이 있어요. DMS라는 거와 FMS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거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듣고 RMS로 넘어가기로 하시죠. 일단 DMS라는 것은 생산 라인 자체를 D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DMS를 처음
만들어낸 회사는 포드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만들어낸 단어에서 매니팩처링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 체계, 생산 시스템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나간 것을 생산 라인이라고 하고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여기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이제 DMS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DMS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 뭐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 1세기 동안 100년 가까이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었고 대량 생산에 아주 탁월한 그런 성능을 발휘했던 시스템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갈수록 그런 대량 생산이라는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생산 라인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들, 문제들을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전의 대량 생산에서 개인화 시대 또는 개인 맞춤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큰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실험들은 벌써 이제 1900 말대, 90년도 말대부터 벌써 이런 트렌드의 준비는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커스텀 프로덕트라고 그래가지고 제품 자체를 주문자가 주문을 하면서 맞춤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와이셔츠를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이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원하는 이런 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자동차 유명 자동차 회사인데 이제 자동차에 이전에는 컬러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핸들 모양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이제 구동적 요건까지도 이제 커스텀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시대, 이런 변화, 이런 고객의 니즈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뭐 제품 산업의 하나의 그냥 일종의 트렌드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내 이니셜이 들어가거나 내 손에 잡기 좋은 볼펜 이런 것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산업이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DMS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에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라인을 이 모델을 바꾸게 되면 이 라인 구성을 바꿔야 되거나 내지는 개선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 회사가 여러 개 모델 또는 여러 개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지금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연구에서 시작이 됐던 게 원래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였죠.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이게 2011년도에 창업을 할 때 2009년도에 이제 우연찮게 독일에 가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휴대폰을 꺼놓는 거를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찮게 독일 가가지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인더스트리얼 4.0의 핵심 목표는 이게 이 키워드입니다. 다품종 생산. 그리고 이 다품종 생산을 일반 공장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 다품종 유연 생산을 하기 위해서 IoT나 CPS나 플랫폼, 특히 생산 시스템의 이제 고도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일에서 이야기를 한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 미래형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요 큰 축으로 5가닥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생산 품질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기획에서부터 물류까지 관리하는 것.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품질이 굉장히 혁신이 되고 있고 이게 물류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형태로 갖춰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넘어서서 고객 발굴, 수요 예측에서부터 고객의 평가까지 다 아우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을 이제 미래형 공장으로 이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보면 큰 스마트 공장의 반향의 큰 축이 가운데 있는 룰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키가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라는 것을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MS보다 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요 생산 시스템의 매뉴팩처링 시스템의 핵심인 거고요. 실제 우리는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아까 경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접근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DMS를 원류가 됐던 포드 자동차가 생산 라인 시스템이라는 이제 체인이라는 방식의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에 왔을 때는 뭐 잘 많이 들어보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도요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식스 시그마나 린, 그 다음에 그 식스 시그마나 린을 공부를 할 때 꼭 GC라는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DMS에서 빨리 이제 원료로 빨리 발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FM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MS라는 것은 유연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이 원료는 벌써 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됐고, 이 FMS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전 세계 300개여 개의 공장들이 FMS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당시에 특허가 나왔을 때 FMS라는 개념은 NC 기반의 라인들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이 NC가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CNC로 바뀌고, CNC로 바뀌고 난 뒤에 설계된 도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FMS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요 CNC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어떤 특정의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이 CNC를 주축으로 라인 구성을 바꾸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FMS의 첫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CNC를 여러 대 두고 또 다른 공정을 병합적으로 두고 난 뒤에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면 그 모델을 NC1, NC2를 모델 1로 만들고 NC2, NC3, NC4를 모델 2로 만들면 여러 개 모델들을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컨베어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방식들이, FMS의 방식들이 한 가지 문제점들을 가집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냐면, FMS는 CNC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설비 지작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들이 필요한 그런 룰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설비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유연 생산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연구를 해오던 것 중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제조 시스템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고 난 다음에 이제 RMS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미래형 공장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CNC 중심의 FMS를 모든 생산 라인의 설비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라인을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RMS의 제일 큰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FMS 그러면 뭐 이런 공정들을 구성을 하고 공장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공정계를 여러 개 한 공장에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해도 어떤 모델이 나오고 났을 때 과연 복수 1번 공정에서 이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인가? 쉽게 말하면 로드 타임이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낮춰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화,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라인 설계, 요걸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요 투입이 되는 요 어려움들을 쉽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라인을 매번 구성을 하는 것을 한번 열심히 돌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CPS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메타 제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라인을 사이버에 옮겨놓고 이것을 돌려보자. 돌려보고 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이쪽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게 이제 CPS의 중심인데, 이 CPS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영화 속에 보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이래갖고 10,000분의 1을 봤다라는 것처럼 계속 공장의 사이버로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룰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장에 세팅을 하자라는 것이 RMS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MS와 RM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RMS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크게 7가지 정도의 룰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주문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 주문이 들어온 것을 어떤 시뮬레이션 한 것들 중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현장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요 1번에서 6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데이터 뱅크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데이터 레이크에 의해서 7번의 데이터 레이크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 된 것들이 4번에서 적절하게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다시 적용하고, 이런 룰들을 정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겁니다. 뒤에 가면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요 포인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 포인트가 새로운 생산물인 거거든요. 모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와서 이 모델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1번 라인으로 흐르면 돼, 2번 라인으로 흐르면 돼 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1번 라인에 작업자가 5명이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의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1번 사람과 4번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 제품이 들어온 주문은 1번 라인에 1번과 4번 작업자가 주축으로 작업을 해라라고 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정 과정까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게 RMS의 이제 목표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MS의 핵심은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크게는 3가지입니다. 모델을 얼마나 쉽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작업을 최적화시키고, 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는 이 3꼭지가 RMS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있어 왔던 DML이나 FMS들과 전혀 다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런 룰을 가지고 몇 가지의 약간의 페인 포인트만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공장을 혁신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고 신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고 설계를 할 거냐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걸 융복화발 시키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 작업들이 뭐 저희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스팍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지금 스팍은 23개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든 아니면 이제 어떤 형태든. 근데 이게 단위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판매도 물론 각 회사들이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RMS든 내지는 뭐 FMS든 어쨌든 큰 목표를 두고, 이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혁신을 시켜주는데, 각각의 파트별, 협력사의 파트별이 잘하는 점들을 가져와서 융합을 시킬 때 가장 단기간 내에, 저희가 프로젝트가 보통 길면
짧으면 3개월에서 보통 5개월 안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거든요. 공장 구축 설비 안에 다 구축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테스트까지 하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축을 시키고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협력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저희 카톡이나 저희 메신저 또는 이제 유튜브 이런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오늘 발표 자료들도 대부분 공유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오티스나 현대의 수치적인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지우고 보내드려야 되지만 이제 자료 공유가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